아니, 너는 아직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니? 가난한 집 딸이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오늘도 시어머니 박선옥의 독설이 저택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0살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매일같이 반복되는 모욕이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다 하겠습니다. 윤서의 낮은 목소리에 선옥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거지는 무슨, 그게 자랑이야? 공장 노동자 딸이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러지. 우리 도연이가 너 같은 애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명문대 나온 변호사가 왜 하필 너 같은. 아휴, 말도 하기 싫어. 선옥은 소파에 앉아 고급 핸드백을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윤서를 깎아내렸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더 큰 모욕만 돌아올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간 윤서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접시를 닦아내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도연이 퇴근한 것입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윤서는 어디 있겠어.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지.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어쩌면 사랑하고 있을지 모를 그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힘들면 가사 도우미 쓰라고 했잖아. 도연의 말에는 배려가 아니라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도연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너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왔다며?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명문 로펌에서 인정받는다니. 아, 그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 문제지.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성공하거든. 근데 말이야. 선옥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부엌에서 일하는 윤서에게도 들릴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아니,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윤서랑 계속 살 거야? 너 친구들 부인들 봐. 다 좋은 집안 출신의 스펙도 좋잖아. 근데 너는 솔직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모르는 줄 알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윤서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윤서는 마지막 그릇을 닦아내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칠어진 손. 3년 동안 그녀는 철저히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3년만 견디면 진짜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충분히 봤어.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진짜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옥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같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부유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들에게 차와 다과를 대접했습니다. 어머, 선옥 씨 며느리가 참 얌전하네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짜 칭찬이 아니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얌전한 게 아니라 말이 없는 거죠. 뭐 할 말도 없겠죠. 무슨 대화 주제가 있겠어요. 선옥이 노골적으로 윤서를 깎아내렸습니다. 친구들은 민망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나저나 선옥 씨는 며느리 복이 없으시네요. 우리 며느리는 서울대 나와서 그래도 모임에 데리고 다닐 만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며느리는 의사거든요. 친정도 좋고요. 여성들은 서로 자신의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선옥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윤서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부엌에 가 있어. 우리끼리 얘기 좀 하게. 선옥의 명령에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윤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할 말 있어? 선옥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윤서는 거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옥과 그녀의 친구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달라서 선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싫으시면 나가겠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선옥의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선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윤서,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도연 씨, 우리 이혼해요. 이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지자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진심입니다. 3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윤서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선옥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서,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연이 윤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윤서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너 무슨 돈으로? 도연의 말에 윤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껏 그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미소.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윤서는 마지막으로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후회하실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신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선옥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애 그냥 보내. 어차피 나갈 곳도 없을 거야. 내일이면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선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나야. 응, 드디어 나왔어. 이제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윤서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천우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윤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접니다. 부사장님,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임원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은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년간의 인내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택시는 서울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날 밤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윤서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다.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얼굴을 보게 되지. 넌 아직 어려.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천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자신이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할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도연은 그녀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믿었을 때
진짜 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보다 체면을, 감정보다 출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속물이었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윤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천우타워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70층 건물의 꼭대기에는 천우그룹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이곳, 그녀의 진짜 집, 핸드백에서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VIP 전용 출입증, 3년 전 떠날 때 할아버지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해라. 윤서는 그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채우겠다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건물 측면에 VIP 전용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고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자동으로 최상층인 70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단정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외모.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달라져야 했습니다. 천우그룹의 부사장으로서 4조 원 자산을 가진 기업의 2인자로서 엘리베이터가 7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조명, 벽면을 가득 채운 현대미술 작품들, 그리고 정면에는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윤서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윤서야. 할아버지 강민우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0대 중반의 강민우 회장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한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전설, 맨손으로 천우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할아버지,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강민우는 천천히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손녀. 그리고 윤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할아버지 품에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모욕당하면서도 참아야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매달 비서실장한테 보고받았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얼마나 견뎌냈는지. 강민우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야, 이제 넌 단단해졌어. 진짜 리더가 되려면 겸손함을 알아야 하고, 고통을 이해해야 하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넌 이제 그 모든 걸 배웠어. 윤서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잘 버텼구나. 이제 내가 직접 이끌어야 할 때야. 천우그룹은 내 것이다. 내가 평생 일궈온 이 회사를 이제 내 손에 맡기고 싶다. 할아버지, 저 준비됐어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임원회의가 있다. 거기서 내가 부사장으로 정식 임명될 거야.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명패도 사무실도 모든 게 내 이름으로 준비돼 있어. 윤서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부사장 임명장과 함께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남편과 시어머니 말이다. 그들이 너한테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복수는 내 몫이야. 할아버지는 손대지 않을 거다. 내가 직접 처리해라. 그것도 배움의 일부니까.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결연함만 남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사람을 외모와 출신으로 판단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라. 강민우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바라보이는 서울 야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윤서야, 저기 보이는 저 불빛들, 저 건물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느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 천우그룹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제품을 만들고 미래를 제시하는 기업이야. 그 막중한 책임을 이제 내가 짊어져야 한다. 넌 내 피를 이어받았어. 강한 정신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게다가 이제 내겐 겸손함까지 생겼어. 완벽한 리더의 자질이야. 윤서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윤서로. 그래, 내일부터 시작이다. 천우그룹 부사장 강윤서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민우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자고 갈 거냐? 내 펜트하우스는 그대로 있다. 아니요, 오늘은 친구 집에 가려고요. 민지네 집에.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회사 근처에 있는 게 낫겠어요. 민지, 그래, 내 유일한 친구지. 그 아이만큼은 내 정체를 알고도 변하지 않았어. 좋은 친구를 둔 거다. 네, 민지는 진짜 제 편이에요. 윤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만 가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일 회의실에서 보자.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도 돼?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당연하지. 기다릴게. 치킨이랑 맥주 준비해놨어.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3년 전 신분을 숨기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민지만큼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천우타워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집. 30분 후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민지는 윤서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아, 진짜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미안해, 민지야. 너한테 연락도 자주 못했지? 괜찮아. 이해해. 근데 진짜 잘 참았다. 나 같으면 진작 폭발했을 거야. 민지는 윤서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짜로 치킨과 맥주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자, 앉아.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자. 3년 동안의 스트레스 다 풀어야지. 윤서는 소파에 앉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진심 어린 미소. 민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무슨 소리야.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민지는 맥주캔을 따서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자,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두 사람은 캔을 부딪혔습니다. 윤서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살 것 같다. 그치? 이제 진짜 너로 살 수 있잖아. 내일부터 부사장님이시잖아. 응, 내일부터 천우그룹 부사장 강윤서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민지는 윤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윤서야, 도연이랑 시어머니 어떻게 할 거야? 윤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연히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모욕 준 대가를. 구체적인 계획 있어? 응, 있어. 윤서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일하는 법무법인 거기 주요 고객사 명단이야. 이 중에서 천우그룹과 관련된 기업이 3곳이야. 민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헉, 이거 계약 끊으면 법무법인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게 목적이야. 도연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법무법인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도 완전히 박살낼 거야. 윤서야, 너 무섭다.
민지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윤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나 3년 동안 매일 모욕당했어. 매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어. 이제 그들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무력함이 뭔지, 무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난 내 편이야, 항상. 고마워, 민지야.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윤서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빌려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윤서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기업인 천우그룹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완벽해. 민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가서 다 보여줘. 내가 누군지. 응, 다녀올게. 윤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택시가 아니라 회사에서 보낸 전용 차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뒷좌석에 타자 기사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천우그룹 본사로 모시겠습니다. 네, 출발하세요. 차는 천우타워를 향해 달렸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게임의 시작. 오전 8시 50분, 차는 천우타워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로 69층, 임원회의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9시에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높이 들고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년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임원회의실 문 앞, 윤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3년 만에 공식 복귀,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안에 계신 임원분들 모두 부사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안에 있던 15명의 임원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민우 회장이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윤서야. 윤서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자리는 회장 바로 옆 부사장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제 손녀이자 오늘부터 천우그룹의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강윤서입니다. 윤서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우그룹 부사장 강윤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의 박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서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공손했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이사 3분기 실적 보고 먼저 해주시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윤서는 조용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3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그녀는 회사의 모든 자료를 꾸준히 받아봤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영업 담당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권인데요. 베트남만 집중하시는 것보다 인도네시아를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수와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이 더 큽니다. 상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탁월한 지적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강윤서 부사장이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부사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68층 부사장실. 문을 열자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우그룹 부사장 강윤서. 윤서는 명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사장님, 비서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법무법인 3곳의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 계약건입니다. 윤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레젠테이션, 혹시 어떤 법무법인들인가요? 예, 법무법인 정도, 법무법인 한빛, 그리고 법무법인 UN 파트너스입니다. UN 파트너스? 도연이 일하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예, 부사장님. 전화를 끊은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도연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1,000억 원짜리 계약을 결정하는 부사장이었습니다. 도연 씨, 준비되셨나요? 제대로 된 저를 보실 준비가요? 일주일이 흐른 화요일 아침, 법무법인 UN 파트너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프레젠테이션 진짜 중요해. 천우그룹이야, 천우그룹. 이거 따내면 우리 법인 완전히 대박이야. 선배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는 다 했지? 실수하면 안 돼. 천우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데 제대로 보여줘야 해. 준비 완벽합니다. 도연은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도연은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집을 나간 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옥은 매일 신경질을 부렸고 친척들은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냥 나갔다며?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네.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시집와서 3년도 못 버티다니. 도연은 윤서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후회하실 거예요. 무엇을 후회하라는 걸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도연과 3명의 동료 변호사들은 천우타워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의 웅장함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역시 천우그룹이야. 스케일이 다르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자. 그들은 안내를 받아 68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68층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곧 부사장님께서 오실 겁니다. 부사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선배 변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예, 이번 계약은 부사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4명의 변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부사장이 직접 나온다고? 이거 정말 대형 계약이구나. 더 긴장되는데. 도연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5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사장님 입장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의 변호사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화장, 당당한 자세. 그녀가 회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는 순간
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우그룹 부사장 강윤서입니다.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변호사가 황급히 명함을 받았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유엔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최진수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멍하니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도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 도연 변호사님 맞으시죠? 오랜만입니다. 윤서,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왜 여기 있는지, 왜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는지.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전 며느리가 아니라 부사장입니다. 천우그룹의 부사장이요. 윤서는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 앉으세요.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선배 변호사 최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연 변호사 앉으세요. 최진수가 도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연은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윤서가 천우그룹 부사장? 말도 안 돼. 그녀는 공장 노동자 딸이잖아. 어떻게? 그럼 시작하시죠. 윤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윤서의 마지막 말. 앞으로 후회하실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야 너무 늦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윤서를 쳐다봤고 윤서는 냉정하게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천우그룹의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유엔파트너스는 최진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도연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 윤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천우그룹 부사장? 강윤서? 그럼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건가? 공장 노동자 딸이라는 게 다 거짓이었어? 도연 변호사? 최진수가 급하게 도연의 다리를 쳤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계약서 조항 설명 부분 내가 맡기로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도연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준비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때문에 더욱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계약 조항은 도연의 말이 더듬거렸습니다.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가 떨렸습니다. 도연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윤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도연은 가까스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다가 잘못 넘기기도 하고 준비한 내용을 빼먹기도 했습니다.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최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윤서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4명의 변호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최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료는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발표가 엉망이었어요. 특히 도연 변호사님, 핵심 계약 조항 설명 부분에서 3번이나 실수하셨죠. 준비가 덜 되신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서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법률 자문 범위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해외 M&A 부분이 너무 약해요. 다른 법무법인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건 추가 질문 없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변호사님,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넌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그게 제가 보여준 모습이었을 뿐이에요. 윤서는 도연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전 천우그룹 창립자 강민우 회장의 외손녀입니다. 유일한 후계자죠. 3년 전 할아버지와 약속했어요. 신분을 숨기고 3년간 평범하게 살아보겠다고. 진짜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그럼 그동안 다 연기였다는 거야? 연기요? 아니에요. 전 진심으로 도연 씨를 사랑했어요. 결혼도 진심이었고요. 다만 제 신분을 숨겼을 뿐이죠. 도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도연 씨가 저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윤서가 처음으로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천우그룹 상속녀라는 걸 알았다면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도연 씨는 어머니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죠. 분명 달랐을 거예요. 극진히 모셨겠죠.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그게 진짜 존중인가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 3년 동안 봤어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도연 씨도 어머니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저를 무시했어요. 깔봤어요. 인간 이하로 취급했죠. 윤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귀사와는 계약하지 않을 겁니다. 윤서야. 그리고 도연 변호사님. 윤서는 도연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각오하세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니까요. 그리고 윤서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법무법인 유엔파트너스와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와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그리고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 중에서 법무법인 유엔파트너스를 쓰는 곳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세 곳이 있습니다. 대한전자, 서울건설, 그린에너지입니다. 이 세 회사와 개별 미팅을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서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법무법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력사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대한전자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아, 부사장님, 영광입니다. 사장님, 요즘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아, 저희는 법무법인 유엔파트너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법무법인 정도는 고려해 보셨나요? 저희 그룹에서 직접 이용하는 곳인데 서비스가 훨씬 좋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아, 그렇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서의 말 한마디는 곧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천우그룹의 부사장이 추천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협력사는 없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세 곳의 협력사 모두 법무법인 유엔파트너스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정도와 새로 계약했습니다. 법무법인 유엔파트너스는 순식간에 주요 고객사 세 곳을 잃었습니다. 이는 법인 전체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한전자, 서울건설, 그린에너지가 전부 계약 해지했다고? 대표 변호사 최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이유가 뭐래? 다들 천우그룹의 추천을 받아서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천우그룹? 강윤서, 그 여자가 한 짓이구나. 최진수는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도연아, 내 전 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다고? 3년을 결혼 생활했으면서
천우그룹 상속녀인 줄 몰랐다고? 정말입니다. 그녀가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법인이 망하게 생겼어. 최진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그 여자한테 가서 빌어. 뭐든 해서 계약 해지 마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용서할 리 없다는 것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유엔파트너스가 천우그룹과 마찰이 있다는 소문. 업계에서는 누구도 천우그룹의 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고객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한 달 후 법무법인 유엔파트너스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변호사 절반이 해고됐습니다. 그 중에는 도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변호사 유감이지만 이번 구조조정에 포함됐네.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 최진수의 차가운 통보를 받고 도연은 법인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개인 물건을 담은 작은 박스뿐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온 법무법인. 승진가도를 달리던 그의 커리어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윤서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 선옥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뭐라고? 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윤서 때문입니다. 윤서가 천우그룹 부사장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옥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 천우그룹? 그 가난뱅이가 아니었어요. 천우그룹 회장의 외손녀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 짓이, 네, 그녀에게 한 모든 모욕, 무시,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선옥은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라니 창피해. 할 줄 아는 게 설거지밖에 없어. 그 모든 말들을 천우그룹 상속녀에게 한 것입니다. 선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우리 끝난 거야? 네, 어머니. 이제 시작일 겁니다. 윤서의 복수는, 모자는 각자의 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이력서를 넣었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에는 면접 제안이 몇 군데서 왔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 가면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도연 변호사님, 경력은 훌륭하신데 죄송합니다. 저희 쪽 사정으로 채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혹시 천우그룹과 관계가 좋지 않으시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희는 천우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어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천우그룹 부사장의 전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와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 누구도 도연을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천우그룹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월세, 차량 할부금, 각종 대출 이자, 변호사로 일할 때는 문제없던 지출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선옥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다니던 사교 모임에서 서서히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 씨, 다음 주 모임은 인원이 다 차서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선옥 씨 아들이 실직했다며? 요즘 힘드시겠어요. 며느리가 천우그룹 상속녀였다는 게 사실이에요? 헐, 대박. 근데 그걸 몰랐다고?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선옥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천우그룹 상속녀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선옥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서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설거지나 하고 있어. 친구들 앞에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 그 모든 말들을 사조원 재벌가의 상속녀에게 한 것입니다. 선옥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어떻게 그렇게 눈이 없을 수가 있어.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결국 아파트를 빼야 했습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도연아, 우리 어떡하지? 이대로 끝나는 거야? 선옥이 원룸에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한때 고급 아파트에 살며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무슨, 나도 잘못했지. 내가 윤서를 그렇게 괴롭혔잖아. 내가 너무 잘난 척했어. 선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몰락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연아, 우리 윤서한테 가서 빌자. 제발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그게 통할까요? 윤서는 이미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도 가봐야지. 이대로는 못 살아. 내 인생도 끝나버렸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윤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과 선옥은 천우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로비에서 접수대로 갔습니다. 천우그룹 부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제가 부사장님의 전 남편입니다. 꼭 좀 만나야 해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입니다. 로비에 부사장님의 전 남편분이 면담을 요청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면담을 거부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5분만이라도. 선옥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도연은 선옥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여기서 기다리자. 윤서가 퇴근할 때까지. 모자는 천우타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10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회사원들이 속속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7시가 되었을 때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비서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된 코트를 입은 그녀는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윤서야, 선옥이 소리쳤습니다. 윤서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도연과 선옥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고급스럽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 윤서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윤서야, 아니, 부사장님,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윤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매일 모욕하셨죠. 가난뱅이라고, 창피하다고, 쓸모없다고. 그때 어머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는데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누군지 몰랐단 말이야. 바로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윤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았다면 잘 대해주셨겠죠. 천우그룹 상속녀니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신 거잖아요. 그게 어머님의 본 모습이에요.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는. 선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우타워 앞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때문에 어머니까지 힘들어하고 있어. 나한테 벌을 줘도 좋으니까 제발.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무릎 꿇고 있어. 저 여자 천우그룹 부사장 아냐? 뭔 일이지? 선옥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그녀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부사장님, 제발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몰락의 두려움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지배했던 사람들,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만족감도 그저 텅 빈 무언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 보기 좋지 않네요. 도연과 선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윤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 용서할 생각 없어요. 지금 두 분이 무릎 꿇은 건 제가 부사장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 권력이 두려워서. 그게 아니야. 그게 맞아요. 도연 씨. 윤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권력과 돈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윤서야, 제발. 이게 대가예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돈으로 판단한 대가. 두 분은 이제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윤서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가져오세요. 예, 부사장님. 윤서는 마지막으로 도연과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럴 겁니다. 두 분이 쌓아온 평판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테니까요. 검은색 차가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차에 올랐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전 이미 두 분을 제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연과 선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도연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천우타워를 떠났습니다. 저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서 윤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윤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과거와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 민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축하해주고 싶어. 내가 제자리를 찾은 거. 윤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 고마워, 민지야. 차는 서울의 야경 속을 달렸습니다. 윤서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연과 선옥을 마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그 후로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였습니다. 윤서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우그룹 임원회의실. 윤서는 2026년도 사업 전략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동남아 시장 진출 계획안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단 현지 파트너사 선정은 제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윤서는 달라졌습니다. 3년간의 시련이 그녀를 더 단단하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한 천우그룹의 리더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회장 승진 공식 발표입니다. 부회장요? 윤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윤서는 할아버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강민우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들어왔구나. 할아버지, 부회장 승진이요? 그래. 내가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과 능력을 인정한 거야. 이사들도 모두 동의했어.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부사장으로 복귀한 지 겨우 석 달밖에. 석 달이면 충분해. 넌 이미 준비되어 있어. 윤서야. 강민우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시련 그리고 복귀 후 보여준 성과 모두가 내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제 천우그룹의 미래를 내가 이끌 시간이야. 할아버지, 나도 이제 늙었어. 70이 넘었잖니. 은퇴는 아니지만 슬슬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줘야지. 그 자리는 당연히 내 것이야.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와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알아. 넌 잘할 거야. 일주일 후 월요일, 천우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천우그룹이 새로운 부회장을 발표한다는데 누구래? 강민우 회장의 손녀라던데? 강윤서라고. 그 사람 몇 달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니야? 맞아. 근데 경영 수완이 대단하다더라. 석 달 만에 해외 시장 진출 성과를 냈다고. 오전 11시 정각, 강민우 회장과 윤서가 입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우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우그룹 회장 강민우입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손녀인 강윤서 부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는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천우그룹의 경영 전반은 강윤서 부회장이 총괄하게 됩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방향만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부회장에게 맡길 것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부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나요?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윤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년간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생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권유로 세상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인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결혼도 했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벌가 상속녀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다니 이것은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태도와 노력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윤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천우그룹은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과 인성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3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받아 적기에 바빴습니다. 부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존중입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협력사를 존중하고 고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업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혼했습니다. 윤서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경영 관련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은 30분 더 진행됐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기자들은 감탄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당당하고 똑 부러지게 말하는 경영인은 드물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서는 할아버지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윤서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울림이 있었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부회장으로서 천우그룹을 이끌어야 해. 네, 할아버지.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선옥은 작은 원룸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천우그룹이 오늘 새로운 부회장을 발표했습니다. 강민우 회장의 손녀인 강윤서 씨인데요. 주목할 점은 그녀가 3년간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윤서가 나왔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태도와 노력에 있습니다. 윤서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옥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구나. 난 정말 바보였어. 도연도 다른 곳에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부회장 강윤서는 앞으로 천우그룹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그녀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더 이상 윤서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이미 그들을 과거로 남겨두고 훨씬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으니까요. 윤서는 그날 밤 친구 민지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윤서야, 축하해. 부회장이라니.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근데 괜찮아? 오늘 기자회견에서 꽤 많은 얘기를 했잖아.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다 털어놓고 나니까. 윤서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지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 나 복수했잖아. 도연이랑 어머니한테.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원래 그런 거야. 달콤하지 않아. 그냥 끝났다는 느낌만 들 뿐이지. 맞아. 딱 그 느낌이야. 근데 윤서야, 이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잖아.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가 중요하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넌 맞는 말만 해, 민지야. 당연하지.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내가 있어서 좋지. 이제 부회장 친구 생겼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윤서는 장난스럽게 민지를 밀쳤습니다. 두 사람은 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과거도 정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천우그룹은 강윤서 부회장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베트남 공장 건설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지 직원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지인 우선 채용 원칙에 따라 80%를 현지에서 뽑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완벽하네요. 현지인들을 존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외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윤서는 회의 자료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능력으로 평가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천우그룹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신입사원 환영식이 있습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윤서는 신입사원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꿈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회사. 그것이 윤서가 만들고 싶은 천우그룹이었습니다. 오후 3시 대강당에는 50명의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우그룹 부회장 강윤서입니다. 여러분의 입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을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인성을 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동료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부회장님. 부회장님께서 3년간 신분을 숨기고 사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끄는 조직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신입사원들은 조용히 윤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누군가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배경을 가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윤서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부회장님, 로비에 도연 씨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은 지난 6개월 동안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10분 후 도연이 윤서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보다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낡은 옷,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서야. 아니, 부회장님,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무슨 말을 하러 오셨나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연의 말에 윤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전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요? 윤서 씨가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안 해줘야죠. 전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출신으로, 돈으로, 지위로.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노력, 당신의 가치를요. 윤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조금씩 웃으시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셨대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급제 계약직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야 진짜로 일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다예요. 윤서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부회장으로서 성공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윤서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인 사람. 도연 씨, 네. 살면서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예요. 도연 씨는 이제 배우신 것 같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알아요. 당연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윤서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도연을 만났어요. 그래, 어땠니? 많이 변했더라고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고통을 겪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 할아버지, 3년 전에 저한테 왜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어. 진짜 리더는 밑바닥을 알아야 해. 고통을 이해해야 해.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거든.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뜻을요. 넌 잘하고 있어, 윤서야. 아주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와 손녀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천우그룹은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됐습니다. 강윤서 부회장의 리더십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윤서는 트로피를 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천우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때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윤서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세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날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4년을 떠올렸습니다. 3년간의 시련, 모욕과 차별, 그리고 복수, 마침내 찾은 자기 자리.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윤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시상식 봤어. 너무 멋있었어. 자랑스러워. 내 친구. 윤서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리고 윤서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자. 그것이 진짜 리더의 자세다. 윤서는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과거는 정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래뿐이었습니다. 강윤서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만 명의 직원들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윤서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윤서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